어서오세요, 복감독입니다. 오늘은 파나소닉 루믹스로부터 지원받아 파나소닉 핫한 카메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터뷰 촬영을 멋지게 할 수 있는지 1인 크리에이터의 시점에서 다양한 인터뷰에 관한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갈까요? 예, 복감독입니다. 지금 이제 인터뷰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뭐 제 인터뷰가 끝나고 잠깐 우리 대형 모델이 이제 여기 모델 자리를 했습니다. 현장, 제가 인터뷰했던 현장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기부터 보이는 조명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주 저렴한 렌즈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이런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렌즈가 아니고 조명인데요, 이런 조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에서 탑라이트를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인데요, 이 조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어둠이 깔려 있죠. 이런 어둠과 그 모습이 배경과 같다고 이렇게 붙어 가지고 경계면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인물이 도드라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인물의 엣지 부분, 헤드와 어깨 라인의 엣지 부분을 만들어줘서 배경과 인물을 분리시킴으로써 인물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탑라이트입니다. 탑라이트를 뭐 여러 가지 조명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봉조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디퓨징이 큰, 뭐 저기 보이는 저런 큰 조명을 가지고도 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도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스팟 조명으로 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1인 촬영 시스템에서 가장 최적화된 아주 간단한 이런 조명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명을 뒤에서 백으로 들어가는 조명을 쳐줍니다. 자, 이런 식이죠. 여기서 백으로 들어가는 이런 조명, 이걸 통해서 탑라이트, 헤드와 어깨 라인으로 떨어지는 탑라이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세요. 요건 굉장히 킬 포인트죠. 꼭 엣지 부분과 머리 부분에 떨어지는 경계면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조명은 키라이트인데요. 여러분들 뭐 3포인트 라이팅, 뭐 5포인트 라이팅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는 키라이트와 필라이트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앰비언스 조명과 함께 적정한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조명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또 저렴한 조명입니다. 뭐 저렴하다는 게 자기 1, 20만 원대 그 정도 조명대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인터뷰 촬영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상업 영상에서는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런 조명들도 활용을 합니다. 뭐 한 250, 260만 원 정도 가는 조명인데요. 뭐 브랜드는 에포츠에서 나온 조명입니다. 이런 조명들 활용하셔도 되고, 뭐 돈 100만 원대 조명들 챙겨가서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헤비한 조명을 휴대하고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한 조명들을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도 퀄리티가 괜찮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사용했던 조명 보셨죠? 굉장히 광원이 작습니다. 광원이 작고, 요거는 좀 광원이 좀 크죠. 이렇게 광원이 좀 큰 것은 좀 또 거기다 디퓨징까지 제대로 이 천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나옵니다.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들, 여자분들 이렇게 촬영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화사하게 얼굴을 부드럽게 콘트라스트를 연하게 만들어 줄 때 또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간이로 작게 하는 그런 촬영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연예인분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까와 같이 저의 뭐 콧대에 그림자를 찌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촬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어떤 뭐 섀도우를 줘서 입체감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 촬영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는 그냥 얼굴을 화사하게, 환하게,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지지 않게 바로 요렇게인가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분들께 충분히 조언을 구하고, 조명을 지금 저희는 이런 식으로 쳐서 좀 입체감을 얻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화사하게 얼굴에 쳐주는 거, 그럴 때는 이런 LED 조명보다는 이런 식의 디핑이 가능한 도움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을 잘했던 이유는 바로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프롬프터.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인물들을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 사용했던 바로 이 아이패드 프롬프트입니다. 굉장히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휴대하기도 굉장히 간편해가지고 1인 촬영 시스템에서 응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좀 고민하고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프롬프트 추천드립니다. 뭐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그 정도 때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요걸 잘 휴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또 카메라죠. 카메라와 렌즈입니다. 카메라 렌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큰 게 하나 보이죠? 큰 게 하나 보이는데 이게 바로 GH5S입니다. GH5S. GH5S에다가 여기 긴 렌즈 달려있죠. 사실은 이 후드를 이렇게 접어보면 이게 이 정도 길이입니다. 이 정도 길이. 한번 빼보면은 요런 렌즈입니다. 이게 70-300mm입니다. 70-300mm. 굉장하죠? 70-300mm 렌즈에 요 정도 한 편밖에 안 되고 굵기도 이렇게 작은 이런 렌즈들, 이것이 바로 크롭바디의 특징입니다. 요것이 바로 지금 저의 클로즈업을 담당했었는데요. 이러한 렌즈를 활용해서 굉장히 망원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f2.8 렌즈죠. 여러분들 뭐 망원 렌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70-200 렌즈가 가격대도 굉장히 비싸죠. 뭐 200만 원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가격대지만 또 가격대도 저렴하고 렌즈 크기도 작고 가볍고, 그래서 바로 크롭바디의 장점, 작고 가벼워진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요, 뭐 물론 여기 있는 뭐 닌자 V, 요것들은 사실은 좀 더 정밀한 포커싱, 정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장착해도 좋고, 또 때로는 피킹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조정한다 그러면 이러한 모니터 없이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확한 촬영을 위해서는 필드 모니터를 장착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드 모니터가 꼭 고가의 필드 모니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돈 10만 원짜리 필드 모니터라도 포커싱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앞쪽에 보면 S5, GH가 아니라 루믹스 S5 카메라가 있고요. 풀바디입니다. 풀바디에다 50mm 렌즈를 장착해 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값비싼 50mm 렌즈를 꼭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50mm S 프로라는 그런 렌즈입니다.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200만 원 중반대에 가는 그런 렌즈인데요. 이런 50mm 단렌즈를 한번 꼽아서 미디엄 롱샷을 잡아봤습니다. 네. 우선 뭐 여기는 이 바디에 대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S5 같은 경우에는 듀얼 ISO가 돼서 저조도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론 뒤에 있는 GH5S도 저조도 노이즈 듀얼 ISO가 되고요. 두 대는 저조도에 강력하다.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배터리만 공급된다 그러면 계속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디오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촬영 가능한 카메라다. 하지만 S5는 풀바디 있고 듀얼 ISO가 되고, 또 대구경의 렌즈들을 사용해서 화질 좋은 콘텐츠를 찍을 수 있지만, 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30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네. 이 카메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GH5 마크2입니다. 이 GH5 마크2는 사실 듀얼 ISO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4K 60프레임 10비트가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 카메라로 찍은 클로즈업이 어느 정도 뭐 노이즈에 뭐 열악했는지 또 괜찮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mm 렌즈 .2 렌즈를 꼽아 놓긴 했지만, .2 굉장히 그 개방감이 좋은 카메라고요. 아웃포커싱이 좋은 카메라죠. 하지만 실제로 한 f2 정도에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 정도에 놓고 제가 앞뒤로 좀 움직이면 포커스가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개방치를 최대로 여는 것이 당사는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는 조금 조리개를 조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단렌즈로 조였을 때는 줌렌즈로 조인 것보다 좀 더 심도는 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장점에서도 단렌즈를 사용하시는 걸 또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 촬영은 브이로그로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포맷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브이로그로 촬영을 했고, 편집 포맷으로는 MOV가 좋습니다.
쉐어용 포맷으로는 MP4가 좋고요. 또 윈도우 기반에서 편집을 하실 때는 MP4로 하셔도 상관없으나 전반적으로 편집용 코덱 그리고 편집용 포맷이라고 할 때 편집용 포맷은 MOV 그리고 코덱은 H.264나 265 코덱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H.264가 아마 탑재되어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264 그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MOV 선택을 해서 촬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는 30프레임,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보통 방송 경우에는 30프레임, 그리고 일상적으로 어떤 촬영을 하든 30프레임을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슬로우 모션을 쓰겠다라고 하면 60프레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인터뷰는 슬로우 모션 쓸 일 없죠. 그래서 30프레임을 사용합니다. 60프레임을 찍으면 용량이 2배로 늘어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촬영 현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실제로 와이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 달려있는 이 와이리스는 시중가 뭐 한 가격 6, 70만 원대 가격대가 나가는 와이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또는 영상으로 인터뷰 영상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와이리스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출력, 이걸 이제 트랜스미터 또 리시버 이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받아서 녹화를 하고 카메라로 소리를 넣어주니까 리시버고 또 여기 트랜스미터 여기서 발신을 해주니까 트랜스미터 송신기입니다. 제 목소리를 담아서 송신해주면 이쪽으로 수음이 돼서 들어가죠. 요럴 때 프로 카메라 감독님들이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와이리스의 특징은 오디오가 들어가는 부분에 레벨도 조정할 수가 있고 들어온 것을 레벨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마이크가 멀어질수록 좀 더 땡기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디오 데시벨을 높여주는 것, 또는 카메라가 이 마이크가 가까워졌을 때 데시벨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오디오를 또 다운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좀 섬세하게 많은 폭 들어있느냐 적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컨트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감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데시벨을 조절해 주는 거죠. 뭐 마이너스 0데시벨, 마이너스 6데시벨, 마이너스 12데시벨 이런 식으로 떨궈 줄 수 있고, 또 여기서 들어오는 강력한 음을 이 수신기 리시버에서도 다운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통의 바디들, 대부분 이런 미러리스 바디들의 내부에 오디오를 레코딩하는 그러한 기능들은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오토 기능으로 뒀을 때 오디오가 너무 크게 들어온다던가 또는 오디오의 음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토로 컨트롤할 때 말이죠. 그래서 내부의 오디오를 컨트롤할 때는 보시다시피 오디오의 레벨을 다운시킨다. 어떻게 다운시킨다? 내부에 있는 오디오 녹음 기능을 최소로 다운시킨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운시킨 오디오 데시벨 때문에 내부에서 오디오를 증폭하는, 그리고 증폭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고 여기서 깨끗한 소리로 강한 압력으로 넣어주게 되면 충분히 마이너스 12dB 이상 오디오를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밀어 넣어 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이런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여기에 데시벨을 높여주고 안쪽에서는 카메라 내부에서 데시벨은 최소로 낮춰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꺼버려서 뮤트 돼버리면 아예 녹음이 안 되니까 최소한 낮출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낮춰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 세팅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붐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디오 라벨리어 마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달려서 보이는 것이 뭔가 녹음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레임 밖에, 화면 프레임 밖에다가 오디오 붐 마이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오디오 붐 마이크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뭐 이렇게 뽑아 가지고 영화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도 않더라도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C 스탠드 같은 데다가 딱 걸어서 이렇게 받쳐주면 되겠습니다. 오디오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녹음하는데 이렇게 들고 있기 힘드니까 거치대를 통해서 받쳐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는 초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주변부의 어느 정도 범위 밖의 소리는 거의 잘 들어오지 않도록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마이크입니다. 물론
라벨리어 마이크보다는 좀 더 주변 음들이 나오니까 좀 더 민감한 부분이 있죠. 붐 마이크를 활용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삼각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삼각대가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볍습니다. 여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찌 보면 1인 촬영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셔틀러 플로어텍이라던가 이런 삼각대들 있죠. 이렇게 뭐 헤비한 삼각대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헤비한 삼각대도 있지만 이런 헤비한 삼각대들을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금 더 메인이 되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삼각대는 조금 견고한 걸 사용해 주시고, 서브로 사용하는 이런 삼각대들은 좀 더 라이트하고 경량화되고,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이 충분히 뭐 3개 이상 삼각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피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는 삼각대는 실제로 뭐 한 300~40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플로어텍하고 FSB 뭐 8이라고 하는 그런 셔틀러의 삼각대 구성입니다. 이렇게 헤비한, 사실은 이건 또 뭐 큰 유압이 좋은 삼각대 중에서는 그렇게 헤비한 삼각대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굉장히 좀 무게감은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대를 모두 포지션 하면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메인이 되는 삼각대는 좀 헤비하고 유압이 좋은 삼각대로 견고하게 받쳐준다면, 다른 삼각대들은 좀 더 서브 삼각대들 2, 3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량화된 삼각대들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진용 삼각대를 사용하면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이 페데스텔이라고 하는데, 바로 높낮이를 센터 칼럼을 통해서 손쉽게 정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쉽게 한 번에 락하고 풀러서 업다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응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 40분 45분 5시가 되어 가는데요. 이쪽 지금 한강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쪽에서 보시면은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 밤새도록 또 촬영에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 작업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다는 거 하시고, 요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내용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쌓여졌던 내용들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노력했는데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이 흐르는 이 강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뷰라고 하는 주제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파나소닉 코리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 많이 빠져있는 크롭바디의 매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롭바디의 대명사 바로 파나소닉 루믹스 GH 계열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프레임 아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임 아웃. 네, 네.